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분들, 기사를 더 전해주실 분들.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정인설입니다. 왜 하면 안 돼요? 본인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그냥 해요 계속. 다시 소개하기 싫어. 정인설입니다. 네, 자 손수호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손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손수하시라고. 네, 손수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손수해야 돼. 자진납세. 저 용입니다. 예, 용. 이 중에 용입니다. 이 중에 용이에요? 예, 김용민? 예, 김용민. 오, 예. 그래서 용인 백성입니다. 용인 백성. 실제 용인 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선대인 소장이 무슨 용인 시장 나간다? 이런 그 본인이 뭐 확정 지은 것 같진 않던데요. 본인이 확정돼갖고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고 같은데. 그래요? 예, 여기서 그렇습니까? 도와달라고.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처음 근데 듣는 우리가 얘기네. 여기서 이거 얘기하면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될 수 있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도 못 들었어요. 네. 저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전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예. 무슨 인과관계로 거기 용인시장에 그리고 사람들 기초단체 시장 이런 게 별로 안 높은 걸 알아요. 국회의원도 높은 어마어마한 직책이에요. 인사권 재정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예. 용인은 더더욱 더 크니까. 100만 원이에요. 예. 아우. 그러면 그리고 도농 복합지역 아니에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산이 도시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요. 예. 예를 들어 노원구 한 5천억 돼요. 네. 그 노원구 60만이거든요. 또 60만 되는 지역이 저기 어디 있냐면 아산이 있어요. 아산 같은 경우 1억 2천이에요. 1억이 넘어가요. 1조. 1조 넘어가요. 이렇게. 예, 서울의 2배쯤 된다. 도농 복합지역 시골로 가면. 그렇죠. 지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원금이 있으면. 그것도 또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노원갑으로 나간다 하면은 서울 노원갑에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울릉도 살아도 되고요. 백령도 살아도 됩니다. 예, 주소지가 거기에도 상관없지만 그렇지만은 이 기초 그래도 광역 하여튼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반드시 그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노원갑이 아니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이 구의원인데 이분이 갑자기 집을 중랑구로 옮겼다? 그러면 그 순간 의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위장 전입도 있겠네요. 그러면. 위장전입. 글쎄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다 알지 않나요? 저 사람 위장전입했다는 거. 두 집 살림. 그래서 지상구권 자체가 없어지죠. 타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네.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서울시에 주소를 둬야 되고 네.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면 서울시에 주소를 둬야 하고. 근데 주소만 그렇게 두고 실제 예. 거주지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예, 뜻입니다. 세상을 좀 바로 보세요. 기자의 비판 정신 기본입니다. 비판 정신이야, 한국은. 기본입니다. 기본. 예, 살면서 뭐 불만 사항 있어요? 많죠. 담배도 갖고 다니세요. 불만 갖고. 그 부인이 실수로 예. 한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가 그 낭패를 본 분도 있다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주 낭패를 봤다. 평상시 김영민 씨 표현답지 않고 평상시는 뭐 됐다 이러잖아. 용됐다. 예, 용됐다. 예. 용인 시민 됐다. 용 됐네. 용 됐네. 용됐습니다. 아니 용인 시장 선거는 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용인 시장이니까. 아, 그 저거이죠. 그러면은 용씨로 이름 바꿔줘. 김용씨. 예. 손수 변호사 낯설어 해요. 예. 매일 짝꿍이 바뀌니까 네.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오늘 같아요. 원래 우리 여기 짝꿍이 아니고 원래 여기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살이 조금 나타났네. 자, 국정원 게이트 어디까지 가나. 국정원 게이트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정말 이거 매번 하는 얘기가 김영민 PD님. 예. 나라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저건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 이걸 청와대에 갖다 상납했고 비서관은 그걸 받아서 뭐 강남에 집 샀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규명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의혹이죠. 아직은 의혹이죠.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이게 나란가? 라는 말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지난번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현명하고 똑똑해서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들 아니었으면 러시아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
러시아도 나름 좋은 나라입니다. 아니 푸틴 이거 들으면 또 총 갖고 오지 않을까? 자, 이 특수활동비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진짜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그런 반 눈먼 돈 쌈짓돈인데 네. 사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뭐 몇백만 원씩 줬다라는 건 뭐 암묵적인 그냥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5억 원짜리 여론조사하는데 그 돈이 국정원 돈이고 또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1억 원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3년간 40억 원? 그 시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고리 3인방들이 강남 지역에 기준 시가 기준 9억 원이면 실제는 12억 원, 13억 원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2년 만에 재산이 확 늘어났다라는 재산이 8억 6천만 원에서 13억 1천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당시에는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에서 문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냥 의혹 제기로 끝났었죠.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에 수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이었으니까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셋 다 강남에 그 시기에 맞습니다. 예.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월 1억 원? 좀 너무 과하다. 일단 이게 사실 뭐 그동안 이런 그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횡령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뇌물죄로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그 뇌물죄는 변호사가 할 얘기니까. 여러 가지 하시려고. 이 영역을 침범하죠. 거기까지입니다. 나발이 침범했다가 전쟁 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자, 이제 변호사님, 네. 좀 마저 하시고. 이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돈들이 이제 특수활동비가 있고 또 각 부서에 있는 업무 추진비, 업추비. 그 다음에 그 옛날에 헌재 소장이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동욱 후보자였죠 당시에. 특정 업무 경비 네. 이런 분들은 이런 영수증 필요 없는 돈들이 많은데 쌈짓 돈들이 특수활동비가 제일 많고 특히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아, 그렇죠. 5천억 원, 4,930억 원이 31억 원이었는데 네. 이게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국방부예요. 1,800억, 2배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 특수활동비가 곳곳에 이제 안 보이는 곳에 뿌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 참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 특수활동비를 국회가 뭐 큰 틀에서라도 분류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결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난 여당, 현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렇게 길길이 야당이 왜 이 특수활동비를 간섭하려 해서 국가안보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두둔했던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쯤 됐으면? 그 반성에 정치권 떠나면 되죠. 아, 떠나고 그렇군요. 반성. 예. 떠나면서 반성하는. 정치권 떠나세요. 예. 떠나세요. 예. 떠나세요. 원래 이런 특수활동비라는 게 원래 그 대북 활동이나 어떤 뭐 대외적인 어떤 정말 비밀리에 추진되던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라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이제 국내 정치에 이런 형태로 쓰였다는 게 참 한심한 거죠, 사실. 네. 그래요. 예. 하여간 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뭐 진짜 뭐 이런 안보 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수증 첨부 없이 결산 없이 써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민적 통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쥐들끼리 나눠 쓰는 거예요. 예.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예를 들어 근데 이거 그 상세하게 어바웃이나 이렇게 하자는데 상세하게 해도 돼요. 예를 들었고 자 강남구 청담동에 고정감첩이 암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암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거기에 예. 뻗치기 들어갔다. 예. 그럼 뻗치기 들어가면 호텔에 있어야 되고 어디 뭐 먹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 통칭해갖고 영수증 쭉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사람이 간첩인데 간첩으로 추정되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 생활비 지원했다고 자기가 메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만 원 생활비 지원했다. 네. 눈물을 흘리길래 부가세 별도 5만 원. 아니 그런 거 기록해 놓으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20만 원 갖고 5만 원짜리 마사지 안마를 받았다.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 너 마사지 꼭 받았어야 돼 그러면 뻗치기 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왜 이런 걸 공개 못하죠? 아니 대북구 대간첩 활동이 뭐가 비공개로 되죠? 예를 들어서 정보를 사기 위해서 그런 건
그 국정원 내 또 다른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만이라도 결산할 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절체절명의 그런 그리고 비보도 공개를 전제로 국회 정보위에 결산을 받는 거예요. 예. 정보위는 거기서 취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법적 처벌을 받거든. 예. 거기서 정보에서 저거 하면 되지 결산하면.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예. 근데 그걸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해봐도 이렇게 하는데 4번 5번 해요. 어제 그 이해찬 총리님 장모님 예. 장모님. 아 장모. 예, 장모님 상인데 101세래요. 예, 그 호상인데 그래 갔더니 의원들 3선 4선 쫙 그냥 그 한 7-8명 제 앞에 앉았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해찬 총리가 이렇게 한심한 된 듯이 나를 물끄러미 보더라고. 네. 전 초선밖에 안 했고 뭐 저 3선 4선 앞에서 저렇게 강의를 해야 되지 그러고. 손소 변호사님, 네. 법적 문제. 네. 지금 문고리 3인방 중에 그동안 이제 법의 심판을 피해 있었던 예. 2명이 지금 체포된 상태입니다. 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는데요. 예.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요. 네. 저희가 어제 삼변 시대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와,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 망, 검찰 주위에 있는 네. 정보망에서 네. 어제 밤늦게 전화가 와서 초점을 잘못 잡았습니다. 초점이 뭡니까? 핵심이? 초점은요. 네. 그러면서 딱 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차떼기 때 네. 이회창이 예. 이재용과 이건희가 직접 차 몰고 와서 돈 줍니까? 이회창한테? 다 배달꾼들을 시킵니다. 그러다 가끔씩 배달 사고도 나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은 배달이고 누군가가 결정한 윗선이 있다. 네. 그럼 결정을 기획실장이 합니까? 기획실장이 불었잖아요. 네. 이거는 윗선 국정원과 대통령 사이에서 결정과 오다가 왔다 갔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뇌물 구조거든요. 40억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이게 오다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럼 국정원장들이 이게 밝혔다? 이건 삼성 재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뇌물이기 때문에. 뇌물, 돈이 그래서 이제 그걸 네. 풀어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들은 예. 이 정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의미 없다.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불법적으로 애초에 용도와 달리 오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뇌물이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돈을 이렇게 잘못된 용도로 준 거 자체가 잘못이죠. 그런데 뇌물이라면은 뇌물을 준 사람이 이게 대가성 있는 돈을 줘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돈을 주면서 뭐 자기 자리가 보존된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어떤 그 이권을 받는다든지 네. 기타 등등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검찰이 일단 밝혀내야 해야 되거든요.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박근혜 정권 때 그 잘 나갔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원장이 여러 명 바뀌는데도 계속 그 요직 기조실장 자리를 지금 확보하고 유지했잖아요. 그럼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의심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이제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뇌물죄가 원래 이제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흔히 얘기하는 김영란법이잖아요. 네. 그걸로도 처벌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은 거죠. 형사상 뇌물이나 특가법상 뇌물 같은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김영란법은 그 시행일을 봐야 되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전에 작년 했던 행위라고 한다면 사실 처벌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맞죠.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네. 그 이전에 오갔다고 한다면 김영란법은 사실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직무 연관성은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외형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무조건 돈 주면 직무 연관성이 바로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대가성 그건 부분인데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입증을 해야 되지만 입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1억 준 게 그 단건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게 아니라 쭉 줬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40억?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자기 민간인이 주면 너 무슨 대가냐 하고 입증하기 힘이 들지만 공무원과 공무원이 전달된 거거든요. 네.
그만큼 대가성 입증도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영장이 한번 발부된 거죠. 왜냐하면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해주는 거잖아요.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다 노출되진 않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법원이 내줄 때는 어허 이 정도야. 네, 그냥 해주지 않죠. 그럼요. 그렇다면은 그 영장 청구할 때 소명 자료가 증거가 첨부가 돼 있을 거고 그게 검사 차장 검사 티타임 자료를 좀 봤더니 말을 많이 아끼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터뜨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검찰이 공개적으로 수사할 때는 이미 공개 수사하면서 언론의 간을 보는데 그 밑에 갖고 있는 것은 노출된 거에 10배쯤 된다는데. 이 안에 혓바늘이 돋아서 말을 많이 아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가능성 대비해야죠. 아니 근데 몇 개 안 나오면 머리털 다 뽑아버려. 지금 혀를 보는 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혀에 바늘을 뽑아야 된다. 아니 근데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게 모자라서 결국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끌어다 썼다. 네.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됩니까? 그럴 수도 김영민 있겠고. PD님. 네. 뇌물 받는 사람이 돈 모자라서 생활비 하려고 뇌물 받아요. 아 그렇죠. 생활비로 쓸 목적이 아니라 뇌물 받는 청와대에서 사람은요 그냥 돈 좋아서 네. 그거 갖고 어디 갖고 그냥 자기 개인 용도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나오다 보면 캐면 이상한 관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병기 그 국정원장이 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 비선 실세 의료 행위들 있잖아요. 아 그거 어디서 돈 나서 했죠? 그거 검증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청와대 공금으로 못 쓰거든요. 그렇죠. 영수증이 남아야 되잖아요. 청와대 공금은. 그럼 뭐로 썼을까?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네. 문거래 아니에요. 예. 대통령 자 이거 뭐 해오세요. 그럼 대통령 그거 하는데 한 그 36만 원 드는데 돈 주세요 이래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실장으로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옮기면서 갔더니 좀 각 수석들이 수석 비서관들이 좀 돈이 좀 없다. 그래서 국정원에 야, 돈이 필요하니까 각 수석실에 돈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줬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단순 뇌물뿐 아니라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다 나눠주기만 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을 결제했다. 특히나 이제 당시 여당의 총선 관련해 가지고 대구 지역에 21명의 후보들. 네, 거기서 특히나 그 지지율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항목까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 특별활동비를 받아서 결제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지금 파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상상의 영역인데 상상해보시자고. 네. 국정원장이야 청와대 보니까 요즘 이것저것 하느라고 비선 실세들이 그 비공개 의료 행위도 해야 되는데 야 돈 좀 갖다 드려 이러겠어요? 우리 비서들이 활동이 많아요. 국정원장이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이게 조폭들 잡아갈 때 가갖고 김용민이라고 하는 돼지를 네. 여기를 패고 조폭 두면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머리털 얼마 안 대퇴부 때리고 아니 머리털 얼마 안 남았는데 기분 나쁘다 약해.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조폭 잡을 때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돈 매달 1억씩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예. 옛날에 모 대통령께서 예. 아유 저 친구 저 교통사고로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게 그 상대방 보고는 그걸 그대로 공작을 이행하라라는 신호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전달될 거예요. 수 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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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에 그 조금 전에 여론조사 얘기 좀 이어가면요, 그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했던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관의 이제 대표가 예. 설립자가 저도 여러 차례 방송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오. 네, 최근까지도 이제 여론조사 요즘까지도 같이 하진 않으셨고요. 네, 여론조사 같이 하시는 건 아니고. 대구 지역에 근거지가 없어가지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예. 그렇게 좀 활발하게 방송에도 출연하던 분이 대표로 있었던 그 박근혜 기관인데 정부 때. 그렇죠. 예. 예. 뭐 지금도 출연을 하고 아주 오래된 있었고요. 분이죠. 키 크다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그래?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직 뭐. 예.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니 뭐 LC라고 하겠습니다. LC요? 네. 한국 사람의 LC가 어디 있어요? LC. 네. 뭐 L제만이에요? 네.
옆에 K PD님 계시니까. 아, 예, 예. 예. 누군지 아시죠, 김영민 PD? 아, 그럼요, 제이 앵커님. 예. 아니 근데 저는요, 과연 여론조사 비용으로만 썼을까? 아하. 혹시 이른바 진박 후보들한테 실탄으로 공급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번에는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 털어내야 되는데 이걸 그 전에 이렇게 봐야 돼요. 검찰이 이걸 이전에는 몰랐겠냐? 아, 예?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에요 또. 과거 진짜 썩은 살 다 되려내고 새로 시작해야 돼. 그 과거 검찰 싸고 BBK 하면 엉터리 수사해갖고 정봉주 감옥 보내고 정봉주가 누구더라고 서 많이. 이제 와갖고 뭐 다스를 곧 밝혔다. 아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한테 박수를 보내요. 예. 그분도 4년 동안 당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는 검찰도 과거에 안 했던 거 다 털고 그때 안 했던 사람도 다 밝혀내야 돼. 이름 얘기할까요 제가? 참으세요. 예. 예. 충신은 저밖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충신은요. 네. 다들 듣고 싶어서 하시는데. 예. 아이고, 우리 이현희님이 제가 나와서 예. 좋다고 하시네요. 아, 저도 좋아요. 예. 뭐 김영민 PD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출마를 또 한번 해볼까? 시작. 욕 나올 뻔했어요. 자, 전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정봉준 정치쇼 3부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재밌어요. 김영민 PD 그리고 정인설 뭐 또 대답을 해요. 정인설 기자님, 정의설입니다. 기자 소개 중이죠. 아, 손소희 변호사님. 네. 아, 이분들이 방송 분량에 욕심이 많다.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아니 원래 김영민 PD가 나오면은 김영민 PD가 말을 많이 해요. 몸무게 순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비하해요 몸. 아니, 그렇구나. 아, 그럼요. 바뀌었어요. 머리털 순으로. 머리털 숫자 그것도 순으로. 비하해요. 그렇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니까 몸 외모 갖고 비하하지 마시고 댓글 딱 올라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인격 순으로 그러면. 음. 인기 순으로. 그것도 그 비하해요. 인기. 다 비하야. 손소희 변호사님 네. 어떻게 된 거죠? 뭐가요? 구속영장 청구. 청구했고요. 예. 오늘 오후 3시로 영장 실시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잡혔다고 하네요. 일단 둘은 구속된 거죠 현재. 아니요. 영장이 발부되어야 구속되는 거고 지금은 체포영장. 48시간. 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돼서 체포된 상태고요. 아, 네. 긴급 체포된 거야 아니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것이 네. 구속영장으로 지금 갈 넘어가는 수 과정. 있느냐 아. 그 과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발부될 겁니다. 왜냐면은요. 혐의 사실의 소명, 범죄 사실 소명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또 하나 이 두 전 비서관이 그동안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가지고 여러 차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저기도 안 나왔잖아요. 헌재에도. 네,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사실 도주의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중인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 정부도 증거라면 다 조사하겠다. 여기서 이전 정부라고 하면은 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니까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문장만 보면은 직전 정부면은 이명박 정부로 한정되지만 이전이라고 하면 그 앞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워딩만 보면. 그러면 다 해야죠. 이게 사실 증거 나오면 다 해야죠. 검찰의 말이 항상 원칙론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요. 예. 이전 정부도 증거 나오면 다 조사하겠다. 아니 증거 나왔는데도 조사 안 하겠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전은 그랬다는 거죠. 아하. 아니, 말은 안 했죠. 아니 그전은 그랬다는 함의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얼마죠? 10년 얼마냐에 정도? 따라서 다른데 액수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이거는 때는 이미 이력이 충분히 남았기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10년이 남아 아니, 있습니다. 제 이렇게 얘기는 이제 해보시면- 이전 정부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을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건 뇌물 액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아니 이미 40억으로 치고 40억으로요? 예. 40억으로 치면 엄청 많이 남았죠. 그렇죠. 아니 이전 정부도 40억.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돈에 대해서 한 수 위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오. 직전 정부. 직전 정부. 직전 정부. 직전 정부. 아니 박근혜 정부 말고 네. MB 정부. 그러니까요. 직전. 돈에 대해서는 전전 정부네요. 그러면. 예. 박전 정부, 이전 정부 네, 말씀하시는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고도 넘친다 공소시효가. 네, 그렇죠. 여유 있다. 여유 있다. 시간적 여유는 많은데 국민들의 여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내의 한계. 이미 넘었죠. 아예 인내한 게. 네. 정말 빨리 그분이 가서 크리스마스를 좀 없이 우리끼리. 없이요. 네. 오늘 그 경향신문 인터넷판 기사 보니까
이재만 안봉근에 이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도 뇌물 수수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자백. 자백. 보도 자체가 근데 뇌물을 자백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금품 수수를 자백한 것인지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 근데 금품 수순 자백을 했고. 기사 타이틀은 뇌물 수수 자백이로. 기자들은 네. 원래 좀 확인이 좀 덜 돼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비하하지 네.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직업 비하를 이렇게. PD는 저렇게- 어떻습니까? PD는. 아니, 저렇게 큰 소리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일부 인정한 거예요. 아 걸렸나요 지금? 말년용 제가. 이러잖아요. 비하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니, 기자들은 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금품 받은 거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품 받은 것은 뇌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연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겠지 하면서 뇌물로 바로 간 건데 일단 금품 받은 건 인정을 한 거고 네. 우리가 오늘 얘기했듯이 공무원 대 공무원은 금품이 오갔으면 뇌물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대가성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아니 예를 증명도 들어 이런 용이하고. 거 아니에요. 제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느닷없이 왔고 서울시 공무원한테 안녕하세요 네. 돈 주고 갑니까? 그 관계 없는데? 그럼 서울시 공무원 이게 무슨 돈이 해서 저 제주시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자고요. 이러고 돈 주고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개콘입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돈을 줄 때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아 그리고 또 정호성 씨가 나한테 돈을 준다 하면 내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돈은 모든 권력은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한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에 돈을 줬을 때는 자리 보존을 보장받든지 그렇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당신 그 기획실장에 계속 있도록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럼 녹음해 두세요. 이럽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예. 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예전에 그 전임 기조실장들의 그 평균적인 그런 재임 기간이 재직 예.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그걸 훨씬 뛰어넘는 장기간 동안 원장이 2번 바뀌는 동안 먼저 있었다고 3번 한다면 바뀌었잖아요. 네, 세 3번 번 바뀌었나요? 바뀌었나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국정원 기조실장은 어떤 자리냐면요. 네. 국정원은 이렇게 그리드 격자처럼 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네. 내 부처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일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는요. 네. 국정원장, 네. 비서실장, 기조실장 이 사람들 전체를 보고 있죠. 아, 차장도 모르나요? 차장도? 대체로 아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갖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정치 관여 이런 게 일어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분들 못하게 하려면은 그 국정원 내에 연수원 있어요. 핸드폰 안 터지는데 핸드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는데 오. 그런 데다 몰아놓습니다. 그런 일 못하게. 누가 개연성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 그래서 기조실장은 어떻게 하냐면 국정원장이 예를 들어갖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럼 네.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국정원장을 기조실장도 그 라인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네.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이것을 견제하라고? 견제할 수 있는 그 같은 팀 내의 다른 계보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국정원장이 바뀔 때 기조실장이 늘 바뀌는 게 야. 관례입니다. 근데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당연히 이현수 기조실장은 뭐 자리 보전을 위해서 문고리 권력들에게 돈을 상납했다. 근데 지 돈으로 상납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뭐 횡령의 뇌물이 같이 또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아이템 너무 길어진다고 재밌다고 계속 하라 그러지만 우리가 다음 아이템 해야죠. 국감 얘기를 해야 돼요. 국감 베스트 명장면 그걸 준비해 오셨어요, 김영민 PD님이? 저는 이제 이진복 정무위원장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번 그 국감에서 나름 빛을 드러낸 그런 3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그 부산역에 삼진어묵 있죠. 예. 네, 유명하죠. 여기 그 임대료로 수익금의 38%를 내는 그런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그 사진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38만 원을 임대료로 내는 이게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탄식을 금치 못했던. 근데 사실 이진복 의원은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국회의원은 아니고 김연아 의원이라고 마음은 떠난 자유한국당 의원. 부동산 전문가죠. 예, 예. 그분이 먼저 줄기차게 작년부터 제기해왔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코레일, 그러니까 부산역을 관장하는 코레일에서 아주 뭐 크게 혼이 났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 한번 좀 삐딱하게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네. 이게 그 수입에 대해서 예. 퍼센트로 이제 그 임대료를 내는 거라고 한다면 예. 수입이 적으면 네. 또는 없으면 네. 임대료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8%는 너무 심하죠. 그렇죠. 장사가 잘 된다는 전제로 보면은 되게 높은 건데 또 이런 구조의 계약을 반기는 또는 이런 구조의 계약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익이 안 나도 벌금을 네. 물린다는 점이 아 문제입니다. 그래요. 아유, 예.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황당하다. 이런. 보통 유통업에서도 네. 매출 대비로 임대료를 많이 수수료를 떼가는데 수수료란 명목으로 보통 20-30%씩 떼가요. 백화점이나 예, 예, 마트나 예. 이런 데서도 30%그 브랜드에 따라서 틀리죠. 좋은 브랜드면 좀 작게 적게 떼고, 내고. 예. 좀 후지 그 나쁜 이제 조금 이제 브랜드 명성이 좀 처지는 데는 좀 많이 떼고 그리고 이 계약 구조도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게 안정적 계약 구조가 아닐 거예요 아마. 예. 그 부산역 주변에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이제 손소 변호사 얘기한 거에 대한 답변인데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자동 그럼 돈이 해지인가요? 떨어지 그러면 자동 나가는 거예요. 갑질 중에 슈퍼 갑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그렇네요. 어떤 무슨 갑질이냐면 슈퍼 갑질. 슈퍼 갑질 갑질. 그럼요. 예. 미국 애들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슈퍼 울트라 슈퍼 울트라 빅 엿은 아니고. 아 이거 옛날에 쓰시던 용어가 슈퍼. 예. 미국 애들이 이름 왜 못 알아듣는지 알아요? 슈퍼 갑질. 왜 못 알아듣는지 알아요? 왜요? 한국말이니까. 갑질이 한국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부산역 주변의 임대료 상황을 봐도 예. 부산역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아까 20-30% 그랬는데 이렇게 돼갖고 백화점에 입점한 데들 있잖아요. 예. 다 30% 넘어요. 이 백화점도 좀 조사해 줘갖고 이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그 부정적 그걸 등에 입고 갑질하는 데들 무지하게 많아요. 네. 이건 다 조사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진복 의원에 김성수. 이어서 김성수 의원 MBC 예. 기자 출신이죠. MBC 얘기하다 울었죠. 예, 그대로 그렇죠. 그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앉혀놓고 예. 질문을 안 합니다. 예. 대신에 이 고영주 이사장의 언행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모두 비정상이고 모두 유감스럽게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다. 과대망상이다. 과대망상인 사람에게 뭘 물어보고 정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요. 고영주 이사장 글쎄요. 진짜 뭐 국회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평생을 공안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나라의 그 이른바 빨갱이들은 자기가 다 한눈에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뭐 미국의 그 메카시를 연상케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궁예. 예, 궁예 관심법. 예. 그런데 사실 고영주 이사장이 이제 그 영화 불임에 이제 검사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근데 실제 이분은 수사 검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받은 분들 얘기가. 그런데 이분이 뭐 자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불임 사건 연루자가 검사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지만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들었다. 불임 사건의 피의자가 고영주 얘기했다.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고영주 이사장이 이 보수단체 집회에 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 검사가 아니었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과대망상이네. 진짜. 예, 그 이제 그런 꿈속에 의미에서 들었나? 글쎄 말입니다. 그 MBC의 지금 보도가 공정하고 많은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뭐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것도 참. 저는 이제 뭐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 경향성을 갖는데 예. 예를 들어서 다수가 동의할 때는 그거의 신빙성을 좀 내 주장과 다르더라도 좀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수일 경우. 다수일 경우 예를 들어 그 60-70%가 지지하는 어느 지장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신고리 5호기 6호기 저도 그 페이지에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500명이 모여서 수기를 거쳐서 계속 진행해라. 그리고 이제 그쪽 그 보수 진영 사람 만났더니 그 뻔한 결과 나올 거 50억을 왜 써요? 근데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 그 돈이 그렇게 쓸 데가 쓸모없는 돈이었나요? 난 아주 좋은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 사회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니까 뻔한 결정을 왜 4, 50을 써요 그러더라고요. 뻔한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전제가 같은데, 잘못된 나도. 것 같습니다. 예. 뻔한 결정을 하고 뭐 안 좋게 보면은 다 안 좋게 보이는 거니까요. 예, 요 방송에서 누가 나와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느 변호사가요. 오. 하여간 그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이사장 이야기가 또 있었고 또 한 명은 이제 그럼 저는 고영주 사장 그거 재밌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공산화 됐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됐는데 소신대로 안 하잖아요. 소신대로 안 해서 지금 공산주의가 안 됐다.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새벽 2시에 유튜브 그런 거 보다 보면 괜히 어마 컴퓨터랑 뻥 쳐갖고 깨버리고. 네, 오늘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고영주 이사장 회의만을 놓고 예. 뭐 회의를 하는데 뭐 5대 4로 돼 네. 있기 때문에 뭐 큰 5대 3이요. 5대 3? 예. 5대 3인 게 3대 2예요. 3대 2. 예?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이 5대 4. 이제 5대 4. 예. 5대 4여서 뭐 무리 없이 예. 회의만이 가결될 것 같습니다. 그 파업하는 현장의 기자들, MBC 가족들 이렇게 보면요, 언론 정상화 시켜야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뭐 개인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합니까?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파업 끝나면요, 그 공적 목적을 위해서 그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본봉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런 판례가 있더라고. 그래요? 있어요. 아 대법원인가요? 어딘지 대부분이죠, 판례가. 오. 그래갖고 그게 사측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 파업의 개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상호 합의해서 정리해 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아 아마 뭐 그렇게 해준 경우에 그게 뭐 문제 없다 뭐 그런 판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네. 만주 변호사죠. 만주 변호사. 네, 만주에서 이제 좀 실력이 있어서 좀 내렸어. 어디까지 내려온 줄 아세요? 함경도? 흥룡강. 신의주요. 신의주. 들어왔어요 이미. 국내 진입하셨네요. 그 진입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옛날에 이런 농담하면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요. 너 신의주에 살았다며. 그렇네요. 그러면서. 네. 잠입 탈출입니다. 예. 그리고 신의주를 얘기하면서 예. 마치 북을 아름다운 사회로 묘사했기 때문에 찬양 고무. 예. 불고지죄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거 너 걸립니다. 신의주에 저희까지. 그걸 왜 방송에서만 얘기했어? 미리 안 했어. 아 여기도 불고지죄 세명다. 그렇지. 듣고도 듣고. 신고를 안 했으니까. 예. 이런 사회에 살았다는 걸 우리 10대 20대 그 젊은 분들은 얘기하면 이해를 할까. 그래도 뭐 그 비슷한 사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 비슷한 사회 진짜 복고풍이었었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빈티지. 뭐 남산에 가진 않았지만 예. 예. 거의 준하는 지금 김영민 PD가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좋아하죠? 자기 분량 부분에서 계속 늘어지니까 행복하네. 저 블랙리스트 요번에 예. 그 국정원에서 내놓은 거 보니까 있어요? 우리 저 정봉주 의원님이라든지 김어준, 주진호 두 분, 세 분은 없는데 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기존에 많았었으니까. 예. 아니, 감옥 갔는데 무슨 블랙리스트야? 아니, 그렇지. 이 세 분은 자 사실 국감 하나만 더. 이 세 분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살생부에 오르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 들고. 자 김종대. 240번입니다. 예, 김종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요. 예. 미국에서 전술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송영무 국방장관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없는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자유한국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미국 가가지고 요구했다가 아주 뭐 미국의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전술핵을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일단. 모르면서 예? 다시 배치해달라고 지금 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석 기자님 전술핵이 뭐예요? 전략핵에 비해서 좀 약간 소규모로 할 수 예. 있는 좀 맞춤형이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죠. 그런 전술핵은 이미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건 없는데 이제 나토에 쓰고 있는 구형, 거 전 있죠. 세계에 남아 있는 게 400에서 450기 정도 돼요. 그 비행기로 실어날라고 떨어뜨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핵배낭 위험하고 다 폐기 처분했다 그러고. 네. 핵배낭 잊어먹어갖고 네.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오면 큰일 나죠.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포터블 이동 가능한 걸 전술핵이라고 하거든요. 네. 비행기로 이동하거나 뭐 차로 이동하거나 사람이 이동하거나. 네. 그 전술핵이에요. 그 전략핵은 미사일에 장착하고 쏘는 거고. 인간 어뢰. 예. 인간어뢰는 전술핵이에요. 전술핵이구나. 가끔가다 한 번씩 툭 던지는데 엉겹결에 웃어버려요. 아니 이게 그 전술핵 들었지만 미국에서 쓰지 않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그 전략 자산. 이거를 거의 뭐 안 쓰는 말이래요. 이 말을. 그래서 전략 자산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걸 굉장히 이제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미국 기자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직접 번역하면 strategic asset. 에셋이죠. 네.
부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부동산. 아 이거 예. 목 좋은 데 있는 목이지. 거네요. 네, 그렇죠. 뭐겠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딱 어울리죠. 아니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에셋은 목 좋은 데다가 부동산 어떻게 투자할 것이. 그래서 저희 기자들은 전략 무기라고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전략 자산이라는 걸 많이 쓰고 특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할 때 전략 자산이라는 말을 써서 네. 제가 전략 무기를 옮기고 싶은데 말을 근데 전략 뭐든, 자산을 쓰더라고요. 자산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 부동산인데 전략. 미국에서도 국방부나 그런 그 관료들이 좀 애매하게 좀 뭉뚱그려서 좀 회피하고 싶을 때 쓰는 용어인데 기자들이 대놓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기냐? 뭘 말하는 거냐? 계속 질문하면 그때 대충 회피할 때 쓰는 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상가에서 제가 그 누구죠 김현종 네. 통상교섭본부장. 통상본부장. 거기 계셨어요? 아이 그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절 중심으로 다들 모이잖아요. 네. 김현종은 앞에 계셨고 옆에는 문정인 특보. 예.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미국과 한 걸 갖고 이제 둘이 영어로 개념 규정하면서 이제 저도 영어를 좀 아니까 하는데 야 문정인 특보가 김현종 본부장보다도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영어의 개념 규정이나 이걸 미국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른바 보수지에서 왜 문정인 특보를 그렇게 공격하는 줄 알겠어요. 이분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논리가고 미국과 중국 이런 사람들 다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75년부터 미국 가 계셨으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인정도 우리는 인정이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있는 것을 동의하고 하는 것을 recognition. 네. recognize의 그 명사 recognition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awareness로 가자. 알고 있다. 인지 그냥. 가치적 개념을 빼고 이런 얘기하는데 김현종 본부장도 이런데 김현종 본부장도 완전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이 진짜 전략적 표현들 군사 안보적 표현들은 저는 평상시에도 문정인 특보를 존경하고 있고 이제 몇 번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제 보고 아니 이 나이 드신 분이 컨텐츠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공격을 받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가서 스트래티직 에셋 그러면 어디 부동산 투자합니까? 영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위축이 됐습니다. 네. 에세이까지는 아는데 이게 전략적 그 진행. 네. 전략적 진행. 전략적 김용민의 진행. 입을 막아라. 게스트를 조용히 만들고 이제 동무대로. 자 다음 아이템 처음 학교. 처음 학교라는 건 뭐 아실 분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유치원 입학 온라인 유치원 입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치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입학 신청을 보통 유치원에 직접 가거나 가야 돼요. 아니면 유치원에 있는 홈페이지를 했는데 이걸 다 모아두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유치원을 가든 3곳 이상 자료를 보고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시작이 그럼 됐는데 전국 그 유치원 많이 통합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래야 하는데 이제 사립 유치원들이 다 빠진 거죠. 왜요? 국공립 유치원은 다 들어왔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의 들러리가 되기 싫다. 라면서 최근에 사립 유치원들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는 것에 반대해서 계속해서 그 휴업한다고 했다가 다시 물렀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 두 차례 휴업했다 물렀었다 휴업했다 물렀었다. 그걸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사이에 그것도 기자들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립 유치원 중에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4%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온라인화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왜 그렇죠? 그 지금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지원 없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립 유치원에 더 많이 지원하지 않나요? 개수가 많으니까 다 국공립 유치원 하는 건 하는데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는 것도. 하는 만큼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기엔 밥그릇 싸움이죠 사실. 국공립 유치원은 늘리는 건 다들 좋아하잖아요 학부모들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저렇게 하면 점점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사립 유치원 들어가려고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은 이제 30대 엄마들이니까 이 인터넷에 능하잖아요. 그렇죠. 밀레니엄 세대 안에 인터넷을 끼면서 태어난 세대니까 딱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정윤석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 그 소비자들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줘도 되나? 하면서 점점 마음이 떠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본인들한테 손해일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 유치원 로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유또라고들 많이 하는데 유치원 좋은 특히 국공립 유치원은 사실상 힘들고요. 10명 지원하면 1명도 안 되고 단설 없고 그다 병설도
병설도 없어요 많이. 그거 한 50대를 막 이렇게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몇년 기다려서 못 들어가는데 저도 유치원 떨어져서 아는데 애들에서 네. 좋은 사립 유치원들만 몰리는 거예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사립 유치원이 다 같은 게 아니라 그 동네 유명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몰려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원들은 이런 전산화 안 해도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이거 힘든 게 제가 우리 이제 딸이 고2인데 그 걔가 유치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었는데 네. 신청을 하면 뭐 박 터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줄 서 있고 그래갖고 새벽부터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그래 딱 갔죠 그랬더니 아 국회의원이 예, 제가 갔죠 이제 신청하러 딱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 우리 집사람 손 뻥만 치고 왜 이래 도대체 그래갖고 교장 선생실로 가갖고 이제 등록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어제 끝났어. 뭘 잘와 그러면. 그리고 아니 이 교장 선생님 보기 한심한 거죠 이게 교육에 있는 분이 이게 애, 딸 이렇게 유치원 하는 것도 병설. 아 저도 사실은 말이죠. 저기 태랑 초등학교. 에셋이잖아요. 자산. 에셋. 예, 예. 전략 자산. 전략 침묵 자산. 에셋. 네.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갔더니 줄 서 있는 건데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따님 결혼하셨어요? 결혼했네요 보니까. 오 예. 총각으로 보였는데. 애가 벌써 셋인데. 그래요? 그 셋째를 이제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오호. 이게 안 돼가지고 아 여기 아빠구나 진짜. 예, 안 우리 돼가지고. 아빠 될 수도 있었네. 안 돼서 저기 딴 유치원 갔는데 그 유치원을 뭐 행복한 유치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불행한 유치원 다닌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요? 그 저기 원하는 유치원이 아니어서. 아 괜찮아요. 예. 그래도 다 하늘의 뜻이 목사님 아니세요? 하늘의 아니면 뜻이. 목사 아니에요. 아 전도사요? 예, 전도사입니다. 그 전화해가지고 불행한 유치원 잘 갔냐고 우리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혜영님, 사립 유치원 정말 어이없네요. 이래서 아이 키우기가 더 힘이 듭니다. 자, 여기 혹시 사립 유치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주거나 그런 의도로 한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4%가 들어왔대요? 현재 그러니까 어제 기준 4% 4.2%였는데 예. 들어올 땐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이 온라인화된 것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직접 가서 할 겁니다. 예. 양산에서도 왔습니다. 예, 양산인데요. 0279님 여기 양산인데 일반 사립 유치원도 20명 뽑는데 500명 넘게 대기 중이네요. 암담한 현실입니다. 유치원이 대학 입시보다 치열하네요. 자, 근데 세 분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인사하세요. 아,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산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KNN 러브 FM을 통해서 예.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전 광고 듣고 4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준 정치쇼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분들, 기사를 더 전해주실 분들.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정인설입니다. 왜 하면 안 돼요? 다시 본인 할게요.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그냥 해요 계속. 다시 소개하기 싫어. 정인설입니다. 네, 자 손수호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손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손수하시라고. 네, 손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손수해야 돼. 자진 납세. 저 용입니다. 예, 용. 이 중에 용입니다. 이 중에 용이에요? 예, 김용민? 예, 김용민. 오, 예. 그래서 용인 백성입니다. 용인 백성 실제 용인 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선대인 소장이 무슨 용인 시장 나간다? 이런 그 본인이 뭐 확정 지은 것 같진 않던데요. 본인이 확정돼갖고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고 갔는데. 그래요? 예, 여기서 그렇습니까? 도와달라고. 예.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처음 우리가 듣는 여기서 이거 얘기하면 사전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될 수 있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도 못 들었어요. 네.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전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예. 무슨 인과관계로 거기 용인시장에 그리고 사람들 기초단체 시장 이런 게 별로 안 높은 걸 알아요. 국회의원도 높은 어마어마한 직책이에요. 인사권 재정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예. 용인은 더더욱 더 크니까. 100만 원이에요. 예. 아우. 그러면 그리고 도농 복합지역 아니에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산이 도시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요. 예. 예를 들어 노원구 한 5천억 돼요. 네. 그 노원구 60만이거든요. 또 60만 되는 지역이 저기 어디 있냐면 아산이 있어요. 아산 같은 경우 1억 2천이에요. 1억이 넘어가요. 1조. 1조. 예. 1조가 넘어가요. 1억. 예, 서울의 2배쯤 된다. 도농 복합지역 시골로 가면. 그렇죠. 지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원금이 있으면. 그것도 또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노원갑으로 나간다 하면은 서울 노원갑에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울릉도 살아도 되고요. 백령도 살아도 됩니다. 네, 주소지가 거기에도 상관없지만 그렇지만은 이 기초 그래도 광역 하여튼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반드시 그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노원갑이 아니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그 이 구의원인데 이분이 갑자기 집을 중랑구로 옮겼다? 그러면 그 순간 의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위장 전입도 있겠네요. 그러면. 위장 전입. 글쎄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다 알지 않나요? 저 사람 위장 전입했다는 거. 두 집 살림. 그래서 지상구권 자체가 없어지죠. 타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네.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서울시에 주소를 둬야 되고 네.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면 서울시에 주소를 둬야. 근데 주소만 그렇게 두고 실제 예. 거주지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예, 식. 세상을 좀 바로 보세요. 기자의 어디 비판 정신 신문이에요? 기자의 기본입니다. 비판 정신이야, 한국은. 기본입니다. 기본. 예, 살면서 뭐 불만 사항 있어요? 많죠. 담배도 갖고 다니세요. 불만 갖고. 그 부인이 실수로 예. 한 지역으로 이사를 옮겼다가. 했다가 그래서 낭패를 본 분도 있다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주 낭패를 봤다. 평상시 김영민 씨 표현답지 않고 평상시는 뭐 됐다 이러잖아요. 용됐다. 예, 용됐다. 예. 예. 용인 시민 됐다. 용됐네. 용됐네. 용됐습니다. 아니 좀- 용인 시장 선거는 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용인 시장이니까. 그 저거이죠. 그러면은 예. 용씨로 이름 바꿔줘. 김용씨. 예. 손소 변호사 낯설어 해요. 아, 예. 매일 나쁘지 짝꿍이 않습니다. 바뀌니까 네.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오늘 같아요. 원래 우리 여기 짝꿍이 아니고 원래 여기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살이 조금 나타났네. 자, 국정원 게이트 어디까지 가나? 국정원 게이트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정말 이거 매번 하는 얘기가 김용민 PD님. 예. 나라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아, 저건 진짜 너무 상상의 영역인데. 상상해보시자고. 네. 국정원장이야 청와대 보니까 요즘 이것저것 하느라고 비선 실세들이 그 비공개 의료 행위도 해야 되는데 야 돈 좀 갖다 드려 이러겠어요? 그 우리 비서들이 활동이 많아요. 국정원장이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이게 조폭들 잡아갈 때 가갖고 김용민이라고 하는 돼지를 네. 여기를 패고 조폭 두면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머리털만 대퇴부 때리고. 아니 머리털 얼마 안 남았는데 기분 나쁘다 야걔.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조폭 잡을 때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돈 매달 1억씩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예. 옛날에 모 대통령께서 예. 아유 저 친구 저 교통사고로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게 그 상대방 보고는 그걸 그대로 공작을 이행하라라는 신호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전달될 거예요. 수 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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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에 그 조금 전에 여론조사 얘기 좀 이어가면요. 그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했던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관의 이제 대표가 예. 설립자가 저도 여러 차례 방송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오. 네, 최근까지도 이제 뭐 여론조사 요즘까지도- 같이 하진 않으셨고요. 네. 여론조사 같이 하시는 거 아니고. 대구 지역에 근거지가 없어가지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예. 그렇게 좀 활발하게 방송에도 출연하던 분이 대표로 있었던 그 박근혜 기관인데 정부 때. 그렇죠. 예. 예. 뭐 지금도 출연을 하고 아주 오래된 있었고요. 분이죠. 키 크다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그래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직 뭐 예.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니 뭐 LC라고 하겠습니다. LC요? 네. 한국 사람의 LC가 어디 있어요? LC. 네. 뭐 L제만이에요? 네. 옆에 K PD님 계시니까. 예, 예. 예. 누군지 아시죠? 김용민 PD. 아, 그럼요. 제이 앵커님. 예. 아니 근데 저는요. 과연 여론조사 비용으로만 썼을까? 혹시 이른바 진박 후보들한테 실탄으로 공급했던 건 아닐까? 저 그런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번에는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 털어내야 되는데 이걸 그 전에 이렇게 봐야 돼요. 검찰이 이걸 이전에는 몰랐겠냐? 예?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에요 또. 과거 진짜 썩은 살 다 되려내고 새로 시작해야 돼. 그 과거 검찰 싸고 BBK 하면 엉터리 수사해갖고 정봉주 감옥 보내고 정봉주가 누구더라고서 많이. 이제 와갖고 뭐 다스를 곧 밝혔다.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한테 박수를 보내요. 예.
그분도 4년 동안 당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는 검찰도 과거에 안 했던 거 다 털고 그때 안 했던 사람도 다 밝혀내야 돼. 이름 얘기할까요 제가? 참으세요. 예. 예. 충신은 저밖에 없습니다. 거의 충신은요. 다들 듣고 싶어서 하시는데. 예. 아이고 우리 이현희님이 제가 나와서 예. 좋다고 하시네요. 아, 저도 좋아요. 예. 뭐 김영민 PD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출마를 또 한번 해볼까? 시작. 욕 나올 뻔했어요. 자, 전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정봉준 정치쇼 3부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재밌어요. 김영민 PD 그리고 정인설 뭐 또 대답을 해요. 정인설 기자님, 정의설입니다. 기자 소개 중이죠. 네. 아, 손소희 변호사님. 네. 아, 이분들이 방송 분량에 욕심이 많다. 오늘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예. 아니 원래 김영민 PD가 나오면은 김영민 PD가 말을 많이 해요. 몸무게 순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비하해요 몸. 아니, 그렇구나. 아 그럼요. 바뀌었어요. 머리털 순으로. 머리털 숫자 그것도 순으로. 비하해요. 그렇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니까 몸 그 외모 갖고 비하하지 마시고 댓글 딱 올라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인격 순으로 그러면. 인기 순으로. 그것도 그 비하해요. 인기. 다 비하야. 손소희 변호사님 네. 어떻게 된 거죠? 뭐가요? 구속영장 청구. 청구했고요. 예. 오늘 오후 3시로 영장 실시 심사 고속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잡혔다고 하네요. 일남구 청담동에 고정감첩이 암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암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거기에 예. 뻗치기 들어갔다. 예. 그럼 뻗치기 들어가면 호텔에 있어야 되고 어디 뭐 먹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 통칭해갖고 영수증 쭉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간첩으로 추정되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 생활비 지원했다고 자기가 메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만 원 생활비 지원했다. 네. 눈물을 흘리길래 부가세 별도 5만 원. 아니 그런 거 기록해놓으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20만 원 갖고 5만 원짜리 마사지 안마를 받았다.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 너 마사지 꼭 받았어야 돼 그러면 뻗치기 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왜 이런 걸 공개 못하죠? 아니 대북구 대간첩 활동이 뭐가 비공개로 되죠? 예를 들어갖고 정보를 사기 위해서 그런 건 그 국정원 내 또 다른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만이라도 결산할 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절체절명의 그런 그리고 비보도 공개를 전제로 국회 정보위에 결산을 받는 거예요. 예. 정보위는 거기서 취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법적 처벌을 받거든. 예. 거기서 정보에서 저거 하면 되지 결산하면.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예. 근데 그걸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해봐도 이렇게 하는데 4번 5번 해요. 어제 그 이해찬 총리님 장모님. 예.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 상인데 101세래요. 예, 그 호상인데 그래 갔더니 의원들 3선 4선 쫙 그냥 한 7-8명 제 앞에 앉았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해찬 총리가 이렇게 한심하게 된 듯이 나를 물끄러미 보더라고. 네. 전 초선밖에 안 했고 뭐 저 3선 4선 앞에서 저렇게 강의를 해야 되지 그러고. 손소 변호사님. 네. 법적 문제. 네. 지금 문고리 3인방 중에 그동안 이제 법의 심판을 피해 있었던 예. 2명이 지금 체포된 상태입니다. 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는데요. 예.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요. 네. 저희가 어제 삼변시대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 검찰 주위에 있는 네. 정보망에서 네. 어제 밤늦게 전화 가서 초점을 잘못 잡았습니다. 초점이 뭡니까? 핵심이? 초점은요. 네. 그러면서 딱 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차떼기 때 네. 이회창이 예. 이재용과 이건희가 직접 참을 구해서 돈 줍니까? 이회창한테 다 배달꾼들을 시킵니다. 그러다 가끔씩 배달 사고도 나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은 배달이고 누군가가 결정한 윗선이 있다. 네. 그럼 결정을 기획실장이 합니까? 기획실장이 불었잖아요. 네. 이거는 윗선 국정원과 대통령 사이에서 결정과 오다가 왔다 갔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뇌물 구조거든요. 40억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이게 오다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 국정원장들이 이게 밝혔다? 이건 삼성 재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뇌물이기 때문에. 뇌물, 돈이 그래서 이제 그걸 네. 풀어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들은 예. 이 정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의미 없다.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불법적으로 애초에 용도와 달리 오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뇌물이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돈을 이렇게 잘못된 용도로 쓴 거, 준 거 자체가 잘못이죠. 그런데 뇌물이라면은 대가, 뇌물을 준 사람이 이게 대가성 있는 돈을 줘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돈을 주면서 뭐 자기 자리가 보존된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어떤 그 이권을 받는다든지 네. 기타 등등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검찰이 일단 밝혀내야 해야 되거든요.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박근혜 정권 때 잘 나갔다자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 이걸 청와대에 갖다 상납했고 비서관은 그걸 받아서 뭐 강남에 집 샀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규명된 건 아닙니다만. 그건 의혹이죠. 아직은 의혹이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이게 나란가? 라는 말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지난번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국민들이 현명하고 똑똑해서 예.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러시아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 예. 러시아도 나름 좋은 나라입니다. 아니 푸틴 이거 들으면 또 총 갖고 오지 않을까? 자, 이 특수활동비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진짜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그런 바 눈먼 돈 쌈짓돈인데 네. 사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뭐 몇백만 원씩 줬다라는 건 뭐 암묵적인 그냥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5억 원짜리 여론조사하는데 그 돈이 국정원 돈이고 또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1억 원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3년간 40억 원? 그 시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고리 3인방들이 강남 지역에 기준 시가 기준 9억 원이면 실제는 12억 원, 13억 원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재산이 확 늘어났다라는 재산이 8억 6천만 원에서 13억 1천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당시에는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에서 문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냥 의혹 제기로 끝났었죠.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에 수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이었으니까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셋 다 강남에 그 시기에 맞습니다. 예.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월 1억 원? 좀 너무 과하다. 일단 이게 사실 뭐 그동안 이런 그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횡령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뇌물죄로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그 뇌물죄는 변호사가 할 얘기니까. 여러 가지 하시려고. 이 영역을 침범하죠. 거기까지입니다. 나발이 침범했다가 전쟁 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자, 이제 변호사님, 네. 좀 마저 하시고. 이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돈들이 이제 예. 특수활동비가 있고 또 각 부서에 있는 업무 추진비, 업추비. 예, 그 다음에 그 옛날에 헌재 소장이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동욱 후보자였죠 당시에. 특정 업무 경비 예. 이런 분들이 이런 영수증 필요 없는 돈들이 많은데 쌈짓 돈들이 특수활동비가 제일 많고 특히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아 그렇죠. 5천억 원, 4,930억 원이 31억 원이었는데 네. 이게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국방부예요. 1,800억, 2배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 특수활동비가 곳곳에 이제 안 보이는 곳에 뿌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 참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 특수활동비를 국회가 뭐 큰 틀에서라도 분류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결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난 여당, 현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렇게 길길이 야당이 왜 그 특수활동비를 간섭하려 해서 국가안보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두둔했던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쯤 됐으면? 그 반성에 정치권 떠나면 되죠. 떠나고 그렇군요. 반성. 예. 떠나면서 반성하는. 정치권 떠나세요. 예. 떠나세요. 예. 떠나세요. 원래 이런 특수활동비라는 게 원래 그 대북 활동이나 어떤 뭐 대외적인 어떤 정말 비밀리에 추진되던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라고 있었던 건데 예. 이게 이렇게 이제 국내 정치에 이런 형태로 쓰였다는 게 참 한심한 거죠 사실. 네. 그래요. 예. 하여간 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뭐 진짜 뭐 이런 안보 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수증 첨부 없이 결산 없이 써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 문민적 통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쥐들끼리 나눠 쓰는 거예요. 예.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예를 들었고 근데 이거 그 상세하게 어바웃이나 이렇게 하자는데 상세하게 해도 돼요. 예를 들었고 자 네. 하지 않습니까? 원장이 여러 명 바뀌는데도 계속 그 요직 기조실장 자리를 지금 확보하고 유지했잖아요. 그럼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의심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이제 그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뇌물죄가 원래 이제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흔히 얘기하는 김영란법이잖아요. 네. 그걸로도 처벌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은 거죠. 형사상 뇌물이나 특가법상 뇌물 같은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김명란법은 그 시행일을 봐야 되는데요. 김명란법 전- 시행 전에 작년 했던 행위라고 한다면 사실 처벌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맞죠.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네. 그 이전에 오갔다고 한다면 김명란법은 사실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직무 연관성은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외형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무조건 돈 주면 직무 연관성이 바로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대가성 그건 부분인데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입증을 해야 되지만 입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상. 네.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1억 준 게 그 단건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게 아니라 쭉 줬기 때문에 포괄일제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40억?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자기 민간인이 주면 너 무슨 대가냐 하고 입증에 힘이 들지만 공무원과 공무원이 전달된 거거든요. 네. 그만큼 대가성 입증도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영장이 한번 발부된 거죠. 왜냐하면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예.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해주는 거잖아요.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다 노출되진 않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법원이 내줄 때는 이 정도야. 네, 그냥 해주지 않죠. 그럼요. 그렇다면은 그 영장 청구할 때 소명 자료가 증거가 첨부가 돼 있을 거고 그게 검사 차장 검사 티타임 자료를 좀 봤더니 말을 많이 아끼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터뜨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검찰이 공개적으로 수사할 때는 이미 공개 수사하면서 언론의 간을 보는데 그 밑에 갖고 있는 것은 노출된 거에 10배쯤 된다는. 이 안에 혓바늘이 돋아서 말을 많이 아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을 대비해야죠. 아니 근데 몇 개 안 나오면 머리털 다 뽑아버려. 지금 혀를 보는 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혀에 바늘을 뽑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게 모자라서 결국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끌어다 썼다. 네.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됩니까? 그럴 수도 김영민 있겠고. PD님. 네. 뇌물 받는 사람이 돈 모자라서 생활비 하려고 뇌물 받아요. 아 그렇죠. 생활비로 쓸 목적이 아니라 뇌물 받는 청와대에서 사람은요 그냥 돈 좋아서 네. 그거 갖고 어디 갖고 그냥 자기 개인 용도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나오다 보면 캐면 이상한 관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병기 그 국정원장이 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 비선 실세 의료 행위들 있잖아요. 아 그거 어디서 돈 나서 했죠? 그거 검증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청와대 공금으로 못 쓰거든요. 그렇죠. 영수증이 남아야 되잖아요. 청와대 공금은. 그럼 뭐로 썼을까?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네. 문거래 아니에요. 예. 대통령 자 이거 뭐 해오세요. 그럼 대통령 그거 하는데 한 그 36만 원 드는데 돈 주세요 이래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실장으로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옮기면서 갔더니 좀 각 수석들이 수석 비서관들이 좀 돈이 좀 없다. 그래서 국정원에 야, 돈이 필요하니까 각 수석실에 돈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줬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단순 뇌물뿐 아니라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다 나눠주기만 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을 결제했다. 특히나 이제 당시 여당의 총선 관련해 가지고 대구 지역에 21명의 후보들. 네, 거기서 특히나 그 지지율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항목까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 특별활동비를 받아서 결제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지금 파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